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을 흔히 오덕 혹은 씹덕이라고 부릅니다. 이 씹덕이란 단어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인 오덕 페이트가 첫 등장한 화성인 바이러스. 화성인 바이러스는 왜 끝났을까요? 오늘은 화성인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9년 3월 첫 등장한 화성인 바이러스는 화성인이라는 이름답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 싶은 일반인을 초대해 그들의 기이한 생활 방식이나 집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연자는 이른바 화성인이라 불렸고 그들을 관찰한 뒤 스튜디오에서 지구인인 MC들이 공감과 리액션을 던지며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 토크쇼가 아니라 실제 생활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이상한 루틴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게 핵심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의 관찰 예능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최초의 막장 방송을 한 진 워렌 버핏이나 현재는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과 결혼한 오덕 페이트자, 공중부양을 하는 허경영, 고소를 자주 했던 국회의원 강용석 등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나 정치인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소주로 라면을 끓여먹는 소주국녀, 10년 동안 이를 안 닦은 누렁니녀, 교복을 입는 아저씨인 교복 아저씨, E컵이지만 가슴을 더 키우라고 하는 왕가슴녀 등 현실에서 보기 힘든 사람들이 등장하며 화제성과 충격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게 된 화성인 바이러스는 화성인 X 화성인과 화성인 X 파일이라는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설정과 연기처럼 보이는 리액션들로 인해 조작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일부 회차의 인물들이 이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반대 컨셉으로 등장해 의심은 불거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몇몇 화성인은 SNS를 통해 제작진의 콘셉트를 잡았다며 폭로를 하게 됩니다. 랜덤 채팅을 통해 모르는 남자들에게 빈대를 붙어 끼니를 해결하거나 돈을 받아내는 빈대녀 역시 방송 이후 작가가 콘셉트를 잡아준 거니까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고, 강남에 빠진 여자라는 강남빠녀 역시 출연 계약서 작성 후 촬영 당일 작가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으며 촬영을 펑크내면 제작비 3배를 물라는 말에 자극적인 모습으로 촬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논란에 제작진 측은 절대 조작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강력히 부인하기도 합니다. 조작이든 아니든 자극적인 방송으로 화제성만큼은 좋았던 화성인 바이러스지만 2013년 종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TVN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케이블 채널하면 약간 더 위험한 방송이나 지상렬의 노모쇼 등 인터넷 방송 못지않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건강한 방송 채널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TVN이 성장하면서 2012년에는 응답하라 1997, 2013년에는 더 지니어스 등으로 실험적이고 트렌디한 고퀄리티 콘텐츠가 연달아 성공하면서 양지로 올라선 방송사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이었던 화성인 바이러스는 TVN의 색깔과 맞지 않아 콘텐츠의 노후화를 이유로 종영하게 됩니다. 만약 당시에 종영하지 않았다고 한들 조작 논란이 더 커지고 방송 심의가 까다로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종영 절차를 밟을 프로그램이니 오히려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화성인 바이러스를 지금 다시 보면 진짜였는지 아닌지 확실한 팩트는 알 수 없지만 충격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현재 보면 불편한 설정도 많았고 실제 출연자들이 방송 이후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때때로 현실과 진심이 교차했던 장면들도 있기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추억의 예능으로 회자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화성인 바이러스 하면 어떤 출연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은 화성인이 있지 않으신가요?